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죽다 살아난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살았다라는 건 좀 그런데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네.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 네. 제가 오늘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 뭐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또 한번 좀 보여드려보면서 뭐 좀 더 안심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장에 더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고 네.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 매도하지만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네. 무엇 때문인지 오늘 시장 상승을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환율 안정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환율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제 환율 안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을 보게 되면은 어제까지 7거래일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이 나와주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화면은 준비된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다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제가 점심 때쯤 캡처한 화면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1168점 밑까지 빠져 있는데 점심 때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점심 때쯤에 한 80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0억대 수면에서 올라와 있죠. 자, 이런 거 본다면 일단 환율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것이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확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지금 화면이 나가려나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6조 원 나왔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4천억 나왔고 지금 현재 시간에 외국인이 2,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주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확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어쨌든 이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 이 매도가 일단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또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고 쪽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또 안드로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밤 FOMC 그 회의록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달 말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 이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건데 근데 테이퍼링은 결국 하긴 할 것이고 지금 일찍 하냐 늦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미 충분히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갈지언정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오늘 안정을 찾은 이상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서 원달러가 조금 올라갈 때 시장이 주춤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 보는 것이지 일단은 환율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이렇게 올라온 이상 여기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이 과대납폭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대납폭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줄집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했을 때 시장 반등과 함께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FOMC 회의록과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든다면 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뎌져야 되나요? 네, 무뎌지게 되겠죠. 학습효과에 의해서 테이퍼링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돼야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올 가을 좀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테이퍼링을 해야지 경제가 좋은 거구나로 인식을 하지 오히려 안 하게 되면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땐 테이퍼링 이슈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덕이 덕분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 네.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CIS 사실 방송 중에는 이미 급등한 상태라서 네. 현재가 매수를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하면서 저희가 목표가도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올라갔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가격을 딱 정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그 가격까지 내려오면서 13,900원에 매수가 됐고 네. 지금 이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약 1%가 안 되게 좀 올라서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이제 약세를 보였다가요. 지금 빨강에서 양보로 변하면서 2.4% 올라서고 있고
원래 제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15,000원을 봤던 건데 어제 매수가 좀 높게 되면서 단기 목표가를 17,000원 잡아놨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시장 반등에서 가장 셌던 부분이 전기차 소재입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CIS 같은 경우도 이 전고체 배터리였던 그 특허를 좀 갖고 있으면서 실제 삼성 SDA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7,000원까지 한 일주일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CIS 계속해서 보유 관점 좀 말씀 좀 들어보겠고, 그다음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 어쨌든 반등이 나옵니다만 가장 세게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6% 올라서주고 있죠.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이 전해질 전문점을 만들면서 사실 탄소 배출 관련주기도 하고 이 전해질 관련주기도 한데 지금의 최근에 올라왔던 거를 본다면은 일단 전해질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전기차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 소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재값이 많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후성이 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보면서 여전히 후성도 2,000원가 17,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뭐 LNF, 에코프로 이런 대장주들이 쭉 빠지면서 2차 전지주들 끝난 건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그렇죠. 강한 모습이에요. 가장 강한 섹터였고 네.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가장 가격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방에까지는 계속 갈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버리지 마시고 네.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쩍 보니까 오늘 현덕이 덕분에 종목에는 네. 2차 전지주가 없었거든요. 오늘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른 종목을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 네.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저는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키워드를 보면서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의 키워드는요. 네. 확진자 증가예요. 저희가 웃으면서 말하기가 참 어렵게 그렇죠. 이 델타 바이러스, 뭐 감마 바이러스 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지금은 가장 우세 그 변종인데 네. 지금 나오는 델타 변이가 거의 우리 확진자 중에서 98%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이제 오늘 0시 기준 1,800명 넘게 나왔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이번 주에 2,000명 돌파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3,000명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2,000명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 증가가 2,000명 한번 돌파하고 나서 1,800명대, 그 다음에 1,500명대, 600명대,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1,300명대까지 기록하면서 좀 약간은 소강 상태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0시 기준 1,805명 나왔죠. 항상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서 확진자 증가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말 동안 이제 어떤 이동을 통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감염이 돼서 들어오면서 좀 퍼져나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월요일, 화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검진하기 시작하고 수요일, 목요일 최고 확진자가 나오는 건데 자, 오늘도 어쨌든 최고 확진자 나왔고요. 내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광복절 연휴 동안 좀 많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천은미 교수께서도 2,000명이 넘어섰을 때는 순식간에 3,000명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이 확 되지 않는 이상 3,000명 넘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확진자 증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도 좀 조심해야겠지만은 이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확진자 증가였고요. 그 안에서 종목, 저희가 앞서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네. 실적이 잘 안 나온다 하면서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네. 과연 확진자 증가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인성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원격으로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정부에서 이 비대면 의료 산업을 키운다라고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비트컴퓨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원급의 의료기관 5,000곳에 이 비대면 화상 진료 장비를 공급한 곳이 바로 비트컴퓨터다. 이 실증 지원 사업을 수주해서 그게 지금 이번 연도 초에 수주해가지고요. 5개월 동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주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은 원격 우려가 상당히 크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330억 위안에서 2026년도에는 2천억 위안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 금액을 원격 의료 분야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모으고 있고 사업도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규제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의료 분야의 클라우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8월 달에 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 안 했죠. 자, 8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의료 분야의 클라우드 대전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원격 의료 관련주가 또 한 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정보도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비트컴퓨터까지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전략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를 보시면 지난주에 급등이 한번 나왔죠. 이때 이제 자가치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 빠지면서 같이 하락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워낙에 많이 빠진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고요. 차트 자리가 워낙에 낮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 급락이 난 것도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것이 아니라 자가치료에 대한 기대가 또 올랐지만은 자가치료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뉴스를 좀 확인해 보니까는 자가치료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아만 지금 이 코로나에 있어서 자가치료하고 있는 건데 성인 대상 확대가 되면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가치료에 대한 확대 방안이 발표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클라우드 의료 전환이라는 것이 발표된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컴퓨터는 지금 자리에서 그 목표가 11,8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1,8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800원.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바로 비트컴퓨터였습니다. 네.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주고요. 그렇죠.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이 될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키워드는 과대낙폭인데 네, 최근에 과대낙폭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어떤 근데 키워드인지요? 과대낙폭이 제일 심한 게 반도체일 겁니다. 왜냐면 뭐 업황도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네, 맞아요.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매도까지 겹치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다 그 매도가 나왔죠.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어제부터 제가 느낀 건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뭐 이 고점 논란이 있던 것들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몇몇 증권사에서도 이제는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반도체의 V자 반등은 힘들겠지만은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서 관련주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뉴스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 뉴스 갖고 와봤는데, 메모리 고점론이 기우였나라고 하면서 반도체 매출 전망이 또 상향된 뉴스입니다. 이 뉴스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고점 논란 속에서 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그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올 3월 달에 나온 게 매출 증가 전망이 10.9%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 달에 나왔던 게 19.7%로 3월 달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고요.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이례적으로 8월 말에, 8월 달에 지금 최신기 한 번 또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25.1%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증권사들, 그다음 모건스탠리 같은 어떤 이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 겨울오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WSTS라는 이 반도체 시장 조사 이 협회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가 계속 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WST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가입돼 있는 비영리 단체라서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것이고, 지금 반도체의 어떤 그 매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매출 전망을 크게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요. 반도체 고점에 대한 기운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빠졌을 때
좀 주워 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6월 보고서에서는 어쨌든 이 글로벌 매출이 8.8%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또 8월 달에는 10% 올리면서 내년 매출 전망까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지금은 좀 주축할 종목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줍줍할 건 많은데 뭘 줍줍해야지 나중에 반등할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살 건 많은데 아마 가장 원하시는 게 가장 먼저 올라갈 거, 또 가장 많이 올라갈 거를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은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제 공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이맥스가 지난번에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손절가를 잡아놨었는데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다 하락이 나왔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매수 관점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오늘인 것 같다.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삼성전자에 들어가고요. 삼성전자에서 이 웨이퍼 이송 장비의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또 가장 먼저 따라 올라가는 게 바로 사이맥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 상용화에 있어서 이 국가 지원의 그 정부 지원에 선정돼서 최대 80억 원을 또 5년 동안 지원받게 돼 있고 원래 이 웨이퍼 이송용 대기 환경 로봇이 대기업들이 그동안은 이제 어떤 그 수입에 의존해왔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또 같이 개발을 해서 이 로봇 국산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또 기업이 뭐 사이맥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실적 말씀드렸죠. 실적이 제일 좋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 텐데 지금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은 퍼가 이 PE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 퍼가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사이맥스는 실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좀 이 정도로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5거래일 동안 어제까지 봤을 때 5거래일째 급락이 나왔고 오늘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장중에 한번 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한번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은 계속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지 이 자리에서 혹시 물리셨거나 아니면 지금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편안하게 가져가신다면은 뭐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서 25,000원까지 간다면은 거의 뭐 30% 정도의 수익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순저가 15,000원인데 이전에 현덕이 덕분에 때는 네.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 번에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2차 목표까지 얘기를 하니까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그 1차 목표가 팔았는데 아. 어떡하냐. 보통 절반씩 팔면 되는 건데 네네. 네, 그런 좀 그 의견이 좀 들어와서 네. 한 가지만 좀 편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마음 써가지고요.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또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어제 정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제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반등 의견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뭐 똑같은 내용을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제 거 영상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최현덕 치면은 다양한 영상들 나옵니다. 참고해 그렇죠.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현덕이 덕분에 치킨값 더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